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오늘은 부가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올리브 리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가용화제입니다. 가용화제란 가열하지 않아도 오일을 물에 용해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오일과 물을 섞어주는 것을 유화제라고 하는데, 안전한 성분의 유화제들은 대부분 왁스 형태로 물과 함께 가열을 해줘야 유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온에서 바로 섞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품이 올리브 리퀴드입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오일을 투명하게 녹이기 때문에 가용화제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올리브 리퀴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올리브 리퀴드의 상품 설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제품을 파는 쇼핑몰에서 올리브 리퀴드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올리브 리퀴드는 올리브유에서 만들어진 가용화제로 다른 용화제와는 달리 보습력이 있습니다. 오일과 워터류를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클렌징 오일이나 스킨, 향수 등을 만들 때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명만 보면 올리브 오일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천연 제품으로 안전한 제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리퀴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EWG라는 비영리 환경단체가 화장품 성분의 안전도를 분류해 놓았는데요. 60여 가지의 스킨딥 표본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해 1, 2등급은 유해하지 않은 그린 등급으로, 3에서 6등급은 중간 위험의 옐로우 등급으로, 7에서 10등급은 높은 유해의 레드 등급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은 원료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유해성을 검토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유해성 스코어와 데이터 스코어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하신가요? 또다시 멍상궁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항목을 설명드리자면, 스킨딥은 이 성분은 안전합니다가 아니라 이 성분은 유해하거나 유해하지 않습니다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1, 2등급은 유해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그린 등급으로, 3, 4, 5, 6등급은 주의를 요하는 옐로우 등급으로, 7, 8, 9, 10은 유해함을 나타내는 레드 등급으로 말입니다. 1, 2등급이라면 안전하다가 아니라 유해하지 않다입니다. 같은 듯 하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이 유해성 스코어와 데이터 스코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유해성 스코어를, 그리고 그 밑에는 데이터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코어는 non, limited, fair, good, robust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non은 분석할 자료가 없다는 뜻이고, limited는 제한적인 자료를 분석한 것이고, fair부터는 분석할 자료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많은 자료를 분석했다는 의미의 good과 마지막 단계인 강력하고 방대한 자료를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로버스트 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두 가지를 매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듯합니다. 예를 들면 충분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위해하지 않은 1등급을 받은 원료가 유해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논의 1등급보다는 굿의 2등급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설명을 마치며, 그렇다면 올리브 리퀴드는 과연 몇 등급일까요? 올리브 리퀴드의 정확한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위의 원료를 스킨딥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주의를 요하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 스코어는 논입니다. 분석할 자료가 없는데 위해성 등급이 주의를 요하는 3등급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올리브 리퀴드가 PEG 계열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복잡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분석 때문에 올리브 리퀴드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리브 리퀴드가 위험하다 또는 안 좋은 물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리브 리퀴드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충 방지 스프레이를 만들 때 사용해 보았고 앞으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천연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면 사용하실 때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올리브 리퀴드를 넣지 않으셔도 사용하실 때 흔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품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올리브 리퀴드를 넣지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을 때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시기 전에 내가 한 번의 노력을 더 기울이면 아이들에게 해로울지도 모르는 원료를 빼실 수 있습니다. 천연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천연이 좋아서 또는 안전해서 등등 각각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천연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안 좋은 제품을 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좋은 물건, 비싼 물건들만 구입을 했습니다. 비싼 것이 바로 좋은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으로 생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샴푸의 성분을 우연한 기회에 하나하나 알아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천연을 공부했습니다. 천연 제품이라 해도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상업적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방부제나 기타 안 좋은 물질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만든 제품 역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해 성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유해 성분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성분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좀 더 순한 성분으로 생활하게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프롤로그에서도 밝혔듯이 오일독 채널을 개설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만들 때 가능하면 첨가물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넣어야겠지만 반려인의 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스킨딥에서 현재 반려견에게 사용하시는 물질들이 어떠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한 분이라도 생각이 바뀌신다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